안녕하십니까. 6.25 기똥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민족은 속절없이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경험을 우리 국민은 6.25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세계 6위의 국방력의 방어 속에서 최초에는 새마을 운동을 촉매제로 해서 처절하게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위협을 이루게 온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6.25 길동이는 지난날 한국전쟁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안보전선을 더욱더 튼튼히 하자는 의미로 오늘 또 6.25 길동이는 제33탄 피눈물 나는 이별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에서의 무차별 모병 강행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것은 북한군이 점령했던 남한 땅에서 가장 악명 높게 밀어붙인 것은 바로 의용군의 강제 모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누가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자원 입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북한군은 강제 모병을 의용군 자원 입대로 포장을 해서 모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물적 자원을 서둘러서 재빨리 전력화하고 있으나 병력 동원만은 그들이 계획했던 38선 기습남팀과 함께 민중봉기에 의한 소위 해방전쟁을 일으켜서 병력을 보충하려 했지만은 해방전쟁은 단 한 군데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초 20여만 명의 압도적인 병력으로 남침을 감행했던 북한이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기세등등했지만 6월 29일 새벽에 메가데 사령관의 전격 한강방어선 시찰 후에 7월 1일 미 24사단의 지상군을 한국 전선으로 투입을 결정을 하였고 그 전에는 벌써 미국의 해군과 공군으로부터 먼저 투입이 이루어진 후에서 북한군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남한 내의 민중봉기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북한에서부터 남한까지 긴 병참선 즉 긴 보급로를 이용해서 병력과 물자의 보충은 정말 어렵게 되었고 서울을 점령한 직후부터 본격적인 모병을 위해서 각급 학교와 직장 단위로 소위 부음 조성을 위해서 골기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이 또한 자발적인 지원은 단 한 명도 없어서 이때부터 대대적인 무차별로 겁박을 하거나 강제적인 모병을 감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눈물의 이별, 강제 모병으로 가족과의 헤어짐을 설명하겠습니다. 남쪽을 점령했던 북한군의 모병제는 당시 북한군에서 편성되고 교육도 완벽하게 받은 다음에 내려왔던 당시 충남 도당 선전부 부책임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군은 1차로 의용군을 모집하는데 남한의 청년들이 자의에 의해서 모병에 응한 사람이 아주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을 했으며 결국은 충청남도에서는 7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 2만 3천여 명을 소위 자의에 의해서 의용군에 입대한 것이라고 강제로 북한군에 입대를 시켰으며 이 중에는 여자도 700명만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8월 초순부터 전세가 북한에 아주 불리하게 전개되고 무엇보다도 병력 보충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대전으로 집결시켜서 북한 인민군복으로 갈아입힌 후에 단 2, 3일 동안 조준과 겨우 격발여력만 가르친 후에 모두 전선으로 내몰았는데 이때부터는 남한에서 같이 살면서 학교 생활을 했던 교우나 친구 같은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우애를 나누었던 피를 나누는 형제들끼리라도 그리고 이웃끼리 지냈던 사람들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총뿌리를 겨누며 서로 먼저 죽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강제동원 대상의 1순위는 북한에 의해서 토지 분배를 받은 빈농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게 머슴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북한군이 점령해가지고 땅을 뺏어가 준다니까 너 그 대신 한번 북한군에 자원 입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지방 유지와 분홍으로서 반동으로 몰릴 위험이 있는 층의 아들 그리고 딸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거의 다 네가 의용군에 입대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겁박을 주니까 입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은 전장이 가장 치열했던 곳으로 내몰렸으며 그 중에서도 대구 팔공산 전투에 가장 많은 강제 동원된 남한의 청년들이 입대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족 사회로 얽힌 남한의 사회 현상은 자기 하나를 희생시킴으로써 나머지 가족들을 살리려는 효심, 희생정신,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북한군들은 그런 논리로 해서 의용군을 강제로 끌어모았던 것이며 나중에는 자원의 고갈로 인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개면에 보통 50 내지 70명씩 할당을 아예 했다고 그래요. 강제 모병을 했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증언한 것은 김남식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전편에서도 김남식 씨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별을 했는지 눈물의 이별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공주에 살았던 김성도 학생은 동네에서는 정말 소문난 수재였습니다. 그는 서울이 점령당하니까 바로 서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19살의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지 불과 2주 만에 북한군의 선전부 사람들이 인민반장과 군인들을 앞장세워가지고 호구조사를 꼼꼼히 하기 때문에 청년과 학생들의 자식을 둔 집안들을 아주 사차스에 뒤져가지고 강제로 끌고 갔다고 그래요. 김성도 씨도 마루 밑에 고구마를 보관하는 토굴 속에서 숨어 있다가 결국 인민반장 완장을 찬 이웃집 아주머니의 밀고로 잡혀서 끌려가는데 건너편 밭에서 밭을 매던 어머니가 발견하고 맨발로 뛰쳐내려와가지고 아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얘는 우리 집안 장손인데 어떻게 전쟁터로 보냅니까? 공산군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공주산성을 넘어 금강변의 길을 따라서 얼마쯤 따라가는데 아들을 풀어주면 며칠 후에는 제가 꼭 다시 데려다가 인민군에 입대시키겠습니다 했는데도 공산군을 매장하면 모자의 정도 강력하게 끊어놓게 되었다고 그래요. 금강변에 한참 가다 보니까 반포 삼거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는 벌써 여기저기에서 징집된 수십 명의 젊은 청년들이 트럭에 태워지고 있었으며 부모들이 실성한 상태로 따라와서 부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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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려는 자동차 바퀴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김성도 씨의 어머니도 거의 20여 길을 맨발로 쫓아왔지만은 그들은 모자지간 가족지간의 천륜도 갈라놓은 채 먼지만 날린 채 대전 쪽으로 뿌용하고 사라지더랍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라. 찰까라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는데 아스라이 사라지는 자동차의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다 그 자리에서 몇 번을 기절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충북 보은 산골에 농사만 짓고 살던 강덕구 씨도 의용군 자원이 고갈됐다면서 몰수한 이후 토지를 분배를 받고 나서 갱이를 집어던지고 의용군의 회유에 빠져가지고 낙동강 전선으로 투입되었는데 생사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에 살던 최학용 씨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혼이었으며 예쁜 딸을 낳고 살면서 면석이로 근무하면서 동네에 온갖 잡일을 다 해주는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학용 씨도 동네 뒷산에 숨어있다가 발각돼서 꼼짝없이 공산군에 입대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최학용 씨는 동생도 이미 국군에 입대해서 전선 어디에선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었을 건데 형은 원치 않은 북한군의 의용군으로 입대되어서 형제가 전선에서 총불을 맞대고 싸워야 했던 기막힌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겨우 둘이만 어린 딸을 업고 도리지는 그 어린 딸을 안고 끌려가는 남편의 뒤를 쫓아가며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예쁜 새댁은
반 미친 상태가 되어가지고 읍내까지 갔지만은 국군을 지원하는 반동 집단으로서 최하경 씨가 공산군에 입대함으로써 그 반동 죄를 없애준다는 회유와 겁박으로 끌려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북한 공산군은 부족한 병력의 대부분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마구마구 잡으식으로 끌고 가서 그들의 총알바대로 싸우도록 전선으로 내몰렸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공산군의 의용군 강제 집행으로 끌려나가면서 총포탄의 빗발처럼 쏟아지고 포탄이 불기둥처럼 쏟아지는 전쟁터, 그곳은 형제끼리 학교 동창끼리 총을 맞대고 싸워야 하는 의용군들의 처참한 광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산군은 강제 의용군 징집으로 징용된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어머니는 매일매일 긴장의 하루였으며 새벽에는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어머니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쩌다 빨간 자전거, 빨간 가방을 메고 마을 어귀에 들어오는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보이기라도 할 때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쿵쿵 내려 앉았다는 김막내 여사의 마음이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이 공산군의 감시 속의 징집 자동차에 올라타기 전 아들 민수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면서 큰 절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바로 일어나진 못하고 눈물을 뿌린 민수를 보면서 김막내 여사는 아이고 이놈아 이 애미는 어쩌라고, 아이고 애미 혼자 못 산다. 울부짖던 그날이 7월 어느 날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던 정오가 아니었던가요? 아들은 마지막까지 어머니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생각으로 자동차의 맨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뽀얀 흙먼지에 어머니 얼굴이 아른아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야 됐으며 어머니는 연신 무명적삼 옷걸음으로 피눈물을 닦아내며 모자는 그렇게 언제 만날지도 모를 하염없는 눈물을 뿌리며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청산가부 홀몸으로 유복자 아들 하나 믿고 민수를 낳아서 남부럽지 않게 길러내겠다고 대학 공부까지 시켰지만 공산당의 반기를 든다는 반동의 허황된 누명을 동네 인민반장이 씌워가지고 강제 의용군의 징집으로 떠나게 되는 아들의 뒷모습이 김막내 여사의 머릿속에는 석고처럼 완전히 굳혀 박혔다고 그래요. 휴전 후에도 10년, 20년, 또 30년을 기다려도 그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경기도 이천 장날에 난장을 펼쳐놓고 국밥집을 하면서도 건장한 청년이 지나치기라도 할 때면 혹시 자기 아들 민수가 아닐지 요리조리 뜯어보기도 하고 지나가는 청년에게는 그냥 국밥 한 그릇을 듬뿍 담아주기도 하면서 돌아오지 않은 아들 민수를 그리며 한평생을 눈물로 살았다고 그래요. 나쁜 놈, 고얀 놈, 꼭 돌아온다더니 지금까지도 애미를 찾지 않아? 하면서 남모르게 눈물도 찍어낸 날이 그 얼마나 많았겠어요. 김막내 여사는 꼬부랑 허리에 기력이 다 빠져도 매년 한두 차례는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묻혀있는 묘비를 헤집고 다니며 쓰다듬고 만지며 하루를 보내다 집으로 돌아와야 마음속에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듯 했다고 합니다. 김막내 할머니 1992년 어느 날 돌봐주느니 하나 없는 피부치 하나 없는 차디찬 냉골방에서 90살이 넘은 나이로 한 손에는 염주를 콕 쥐고 쓸쓸히 눈을 감으셨다고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전쟁터에서 아들 딸들을 내보낸 후 수십 년을 기다리다 또 기다리다 지쳐서 눈을 감으신 김막내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이 땅에 한 분이시겠습니까? 수없이 많았어요. 아무리 첨단화 과학화된 무기로 싸우는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쟁이라 하더라도 처절한 지난 우리의 6.25 전쟁을 반성하며 뒤돌아 보아야만이 오늘 우리의 국방 안보를 더욱더 튼튼히 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국민적 결기를 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제34탄은 날강도 같은 토지개혁과 피해 숙청 종교 탄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6.25 길동에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 우리들의 뼈 상이하